누가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룰이요? 어젯밤에 있었던 3차 TV 토론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모두 시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총평을 해주시죠.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까? 구정차장. 저는 그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후보 대리인의 토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 대신 공격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되는구나. 네.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하게 된다라면 이 정의당과 그 연합정부, 연립정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탈퇴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였는데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그렇죠. 사실상의 이제 그 진보 연대를 해서 박근혜 후보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이제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는 대선은 완주하되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아직 그렇죠.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과 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재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어제?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이게 논평하기에는 평행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고 하는데 네. 다른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각자 싸웠던 모습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스스로 네거티브를 주장을 하셨고 네. 뭐 이걸 네거티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대북 관련한 네거티브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이라서 정책에 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제 소감입니다.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지금 애들러서 많이 말씀을 드린 나오고 겁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TV 토론을 잠깐 보다가 네. 이 오래 보면은 교육에 더 나쁠 것 같아서 일단 재웠습니다.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그 교육 목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저렇게 토론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토론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이게 나쁜 바이블이 될 정도로 네. 좀 뭐랄까요 좋지 못한 토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뽑으라면 1위인 문재인 후보와 2위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두 후보 간의 설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교문이 환노위를 열어서 함께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해결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그것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의 순위에 상위권에 랭킹돼 있던 단어 중에 하나가 MB 아바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말을 안철수 후보가 직접
본인이 꺼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알게 됐다. 셀프 디스를 한 결과가 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건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SNS라든가 일부 가짜뉴스처럼 떠도는 얘기들도 있었던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포털이라든가 일반 그냥 뉴스 사이트에서는 저런 말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잠깐 나왔지만 어제 시청률 38%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누가 이런 전략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셀프 네거티브라고 봐도 좋을 만큼 실패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 다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과 절차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요? 글쎄요, 그 효과를 떠나서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전을 치열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는 사실상 이렇게 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국회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어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라는 발상은, 그러니까 물론 억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어떤 이게 절차를 통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를 열어서 해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 아닌가,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해법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 득보다는 좀 실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3차 TV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고민이 좀 있었던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일 겁니다. 돼지 흥분제 논란,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완종이금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예. 그걸 2번 해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네,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보이콧을 했지요. 홍준표 후보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종일관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지금 홍 후보로서는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정말 쏟아진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12년 전에 나왔던 이고 45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은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도 충격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스스로 책에다 쓸 생각을 했느냐. 도대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본인 말한 것처럼 사죄도 했고 고해성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더 물러난 건 또 홍 후보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싸웠던 캐릭터하고도 맞지도 않고 제가 봤었을 때는 홍 후보가 저렇게 고집을 세우는 것도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정도에서 넘어가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부분은 포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네.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돼지 흥분제 이런 곁가지 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의 11월 20일 날 최종 결정했다는 거. 만약 거짓말로 지금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가 북한하고 접촉해 본 결과 북한이 찬성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 주장하면서 본인이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 윤병세 수석이 그 문항까지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오늘 다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은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아프고 약점으로 꼽히는 데가 안보관 아닙니까? 그 안보관을 좀 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떨까요? 지금 1위를 달리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공격의 요소가 될까요? 뭐 악영향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더 지지세가 붙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그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무당파라든지 아니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이 중립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역시 문재인 후보는 좀 안보관이 불안해. 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후보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데는 좀 오히려 역기능을 좀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렇게 공격받는 문재인 후보를 더 도와야 되겠다. 더 견고하게 지지를 해야겠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립지대에 있는 플러스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마이너스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찬욱 기자. 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저 대응 방식과 지금 요즘 하는 그 대응에 대해서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실 이 대응이라는 게 문재인 후보 지금 대선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명확하게 15일 안에 풀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다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나가면 이게 끝까지 뭐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16일도 나오고 18일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유권자들이 쫓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왜 북한에 물어봤냐? 네. 단순화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이 북한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15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에 이 송민수 회고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칠지 않을지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어제 TV 토론회 이후에요. 이 송 전 장관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는 친서, 편지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한테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대통령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면 16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걸 보고 대통령이 그다음 17일 날 다시 해보라. 그래서 17일 날 문재인 당시 실장이 내한테 전화를 왔어요. 16일 날 이야기처럼 사정이 그러니 이렇게 기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이 편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8일 날 회의가 열린 겁니다, 다시. 이유종 기자. 네. 자, 이 편지 내용의 핵심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였는데요. 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주시를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네. 문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골치 아픈 동생을 둔 형님 같은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문구가 있고요. 또 복잡한 문제들을 고통스럽게 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기권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드리는 손편지였습니다. 네. 보내는 날은 11월 16일이라서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당시에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 편지 내용만 봐갖고는요. 이게 그러니까 16일 날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을 이미 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의 말도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편지 내용도 보면 그 이후에 18일에 결정됐다라는 것도 좀 확실치는 않고요. 애매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게요. 16일 날 기권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미 이제 결론이 났는데 송 장관이 저렇게 손편지를 써서 다시 대통령을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 대통령이 그러면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물러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송 장관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 대통령에게 뜻을 굽히지 않아서 다시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18일 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게 물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약간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공방은 이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이 주장과 주장, 그 기억과 기억이 부딪히는 그 공방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논란이 과연 얼마만큼 문재인 후보에게 좀 악영향을 끼칠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의 핵심, 이게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는 정말 진실 게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선 전에 그냥 며칠 안에 밝혀질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변호사들이 매일 하는 게요.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각자 상대방끼리 기억하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한 가지인데 똑같은 글을 써놓고도 서로 그때 벌어졌을 때 나온 얘기처럼 송민순 장관은 16일 결정이 안 됐다라고 믿어야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폈던 게 자기가 정당화되는 거고. 그렇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16일 끝난 일이었는데 송민순 장관이 전 장관이 고집을 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권 의견이 더 많았으니까 굳이 숫자로 따지면 그쪽 의견이 더 많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우리 위증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위증죄라는 범죄가 사실이 틀렸을 때 범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기억이 틀렸을 때, 자기 기억과 다른 얘기를 얘기할 때 처벌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거는 믿을 수 없다고 인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안 납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하태경 의원이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공개한 이 메모에 18일 안보실장 발언, 이 내용이 누락이 됐다. 또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주장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죠. 네. 그 안보실장이 이제 사전 통지를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할지라는 이게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이제 흐릿하게 표시되면서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 통지라는 것은 북한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은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외교부의 문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정원으로 문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앞에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 앞에 논의한 내용을 싹 빼놓고 이제 그 공개한 거 아니냐.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이게 짜깁기 해서 공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 공개된 메모를 가지고 또 다른 논란거리가 이제 생긴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쪽으로 계속 수수께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후보 측 해명도 소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메모 원본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을 그 취재 편의를 위해서 따로 그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쳐서 하나 만들어서 또 제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였다. 결코 우리가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